그날도 아내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아침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를 여러 각도에서 찍는 모습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15년째 일하는 서도연이다. 42세, 결혼 12년 차에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지안이 있다. 그리고 내 아내 장유진은 18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다. 도연 씨, 좀만 더 기다려요. 이 빛이 완벽하게 들어올 때까지만. 유진은 식탁 위 오트밀과 과일, 샐러드 그릇을 몇 번이고 재배치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그녀의 눈은 오직 화면, 속 완벽한 구도에만 집중해 있었다. 무심코 시계를 보니 이미 8시 30분이었다. 편집 회의가 9시에 시작되는데 이대로라면 늦을 것 같았다. 지안이는 차가운 오트밀을 숟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 어깨 위로 유진의 팔이 뻗어나왔다. 도연 씨, 미소 좀 지어봐요. 행복한 아침 식사 컨셉인데. 나는 지친 표정을 감추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식사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지안이는 이미 식욕을 잃은 듯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은 샵 완벽한 아내, 샵 행복한 가족, 샵 홈메이드 식사 같은 해시태그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짓는 우리 가족의 모습과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사진들 바깥의 현실은 달랐다. 완벽한 구도를 위해 몇 시간씩 재배치되는 집안 소품들, 차가워진 음식,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 우리 가족의 모습.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 결혼 초기 유진은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는 활기찬 커리어우먼이었다. 지안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우연히 시작한 육아 블로그가 인기를 끌면서 그녀의 삶은 서서히 변해갔다.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활동 영역을 옮긴 후 팔로워 수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넘어가면서 유진은 행복한 주부라는 페르소나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도연 씨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가족은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라 제 커리어예요. 협찬 제품들이 집으로 배송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유진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뻤다. 그저 육아로 지친 아내에게 작은 취미가 생겨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취미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잠식했다. 지안이의 교복 입은 모습, 첫 자전거 타는 순간, 생일 파티까지 모든 것이 인스타그램에 전시되었다. 도연 씨, 오늘 저녁에 급하게 브랜드 행사가 있어요. 지안이 저녁은 챙겨줄 수 있죠? 출근길, 유진의 문자를 받았다. 이번 주에만 3번째 저녁 약속이었다. 요즘 들어 그녀는 협찬 미팅이나 브랜드 행사를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집에 돌아오면 지친 표정으로 침대에 쓰러졌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완벽한 인스타그램 주부로 변신했다. 퇴근 후 지안이를 데리러 학원에 갔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아빠, 오늘 발표회 있었는데 엄마가 안 왔어. 지안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유진은 아침에 인스타그램에 샵 딸의 발표에 샵 자랑스러운 엄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지안이의 연습 모습을 올렸지만 정작 실제 발표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 인스타에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안 봤어. 지안이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묻어났다. 10살 아이가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더 가슴 아팠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화려한 집밥 사진들과 달리 실제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식사는 외식이나 배달이었고 그나마도 완벽한 구도를 위해 재배치된 후 차가워진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침실 책상 위에 놓인 유진의 플래너가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펼쳤더니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다. 강호와 피트니스 센터 방문 컨텐츠 촬영. 최강호는 최근 유진이 자주 언급하는 협찬 업체 대표였다. 고급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사업가였고 유진의 인스타그램에는 간간히 그의 센터나 제품이 등장했다. 유진이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났다. 오늘 행사는 어땠어? 무심코 물었다. 그냥 늘 하던 대로였어. 유진은 대충 대답하며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지안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옆 작은 노트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3명의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인데 엄마 얼굴은 휴대폰에 가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인스타그램 없는 하루라고 적혀 있었다. 무언가 균열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인스타그램 속 우리 가족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아내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 속 행복한 가족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었다. 의심은 서서히 자라났다. 유진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고 어떤 메시지는 화면을 황급히 돌리며 확인했다. 출판사 마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유진과 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원고 교정에 몰두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퇴근길 유진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오늘 생일 디너 준비했어요. 9시까지 꼭 와요. 피곤했지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유진이 나를,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마련한 것이 반가웠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유진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봤다. 예상대로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샵 남편 생일, 샵 특별한 저녁, 샵 수제 케이크. 화면 속 식탁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와인과 촛불, 정성스럽게 차려진 스테이크가 보였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테이블 한쪽에 놓인 선물 상자도 눈에 들어왔다. 댓글들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다. 언니 정말 완벽한 아내네요. 남편분이 정말 복 받으셨어요. 저도 이런 생일상 받고 싶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두운 거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예상했던 촛불과 케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화려한 생일상 대신 식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급한 브랜드 행사가 생겼어요. 미안해요. 도시락 데워 드세요. 선물은 옷장에 있어요. 유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메모를 바라보았다. 지안이는 이미 잠이 든 듯했다. 식탁에 도시락을 놓은 채 옷장으로 향했다. 분명 인스타그램에서 본 선물 상자가 있긴 했다. 열어보니 가죽 지갑이었다. 유진이 좋아하는 브랜드였지만 내가 평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제야 눈치챘다. 인스타그램 속 생일상과 선물은 모두 콘텐츠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 생일 축하는 없었다. 그저 팔로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이미지만 있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유진의 귀가를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 2시 현관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유진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안해요. 정말 급한 일이었어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그녀의 블라우스 칼라 부분에는 연한 립스틱 자국이 보였다. 평소 그녀가 바르는 색과는 달랐다. 어떤 행사였어? 무덤덤하게 물었다. 아, 그냥 신제품 런칭 행사였어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더 캐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유진의 SNS 활동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수상해 보였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자주 등장하던 한 장소가 눈에 띄었다. 세레니티 피트니스 앤 스파 최강호가 운영하는 고급 헬스장이었다. 유진의 게시물에는 운동하는 모습과 함께 항상 비슷한 문구가 달려 있었다.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준 샵 세레니티 피트니스 샵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계정이 있었다. 강호 세레니티. 그는 거의 모든 유진의 피트니스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 오늘도 완벽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자랑스럽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어딘지 불편한 친밀감이 느껴지는 말들이었다. 며칠 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유진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화면에 강호 대표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유진이 샤워 중이라 받지 못하자 고지연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제 보낸 목걸이 마음에 드셨나요? 당신의 눈동자와 같은 에메랄드 색이라 골랐습니다. 오늘 개인 레슨 시간에 착용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최근 사진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에는 분명 이전에 본 적 없는 에메랄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협찬 제품이라고만 생각했다. 퇴근 후 무작정 세레니티 피트니스로 향했다. 평소 유진이 PT 받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로비를 지나 2층 개인 트레이닝 공간으로 올라갔다. 창문 너머로 유진과 강호가 보였다. 그들은 운동기구 하는 거리가 먼 라운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호의 손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고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저녁 식사 시간, 유진은 평소보다 화사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목에는 그 에메랄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새 목걸이네. 예쁘다.
무심코 말했다. 유진의 손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아, 이거요? 브랜드에서 협찬받은 거예요. 인스타에 태그하는 조건으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지안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엄마의 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그거 강호 아저씨가 준 거지?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지안이의 맑은 목소리가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을 드렸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안이와 나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지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직감은 예리했다. 식탁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 엄마의 창백한 얼굴, 아빠의 굳은 표정,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유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밤을 보냈다. 인스타그램 속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내 안에는 모두에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가짜 행복에 갇혀 진짜 우리 가족을 잃어가고 있었다. 진실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목걸이 사건 이후 몇 주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내 질문을 회피하며 더 늦게 귀가했고 나 역시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사이 유진의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적 없는 가족, 사진, 먹지도 않은 식사, 나누지 않은 대화들이 아름다운 필터 아래 전시되었다. 출판사에서 퇴근 후 빈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지안이는 학원에, 유진은 또다시 미팅에 갔다고 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유진이 두고 간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다. 잠금 화면을 확인하니 지안이의 생일이었다. 묘한 충동에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기적처럼 열렸다.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갤러리였다. 최근 사진들이 모두 세레니티 피트니스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운동 장면, 라운지 구석, 스파 시설, 그리고 몇몇 사진에는 강호의 모습도 있었다. 그의 고급 스포츠카 앞에 서 있는 유진, 고급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두 사람. 인스타그램에는 올라가지 않은 사진들이었다. 유진의 메시지 앱도 열어보았다. 강호와의 대화방은 비밀 대화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몇몇 메시지는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촬영 후 시간 되세요?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당신만의 특별한 계정으로 메시지 보냈어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유진의 숨겨진 인스타그램 계정이었다. 메인 계정이 행복한 주부의 이미지라면 이 계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유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팔로워는 100명 남짓이었고 모두 비공개 설정이었다. 게시물에는 고급 호텔 라운지, 고가의 선물들, 그리고 강호와 함께 찍은 은밀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진짜 나의 모습, 숨겨왔던 욕망. 18만 팔로워는 알지 못하는 비밀과 같은 문구들이 게시물마다 달려 있었다. 이 계정에는 강호만 댓글을 달았고 그의 말들은 유혹적이고 노골적이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연자실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벽하게 꾸며내 SNS에 올리면서 정작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고 두 개의 인스타그램으로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유진은 또다시 브랜드 촬영을 위해 아침 일찍 나갔고 지안이와 나는 집에 남게 되었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빠, 나 엄마 핸드폰에서 이상한 거 봤어. 지안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10살 아이가 무엇을 보았을지, 얼마나 이해했을지 생각하면 아찔했다. 강호 아저씨랑 엄마가 뽀뽀하는 사진,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선물들. 왜 엄마는 인스타그램에서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아이의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다. 대신 지안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출판사 동료 중 디지털 포렌식의 능한정 과장에게 부탁해 유진의 인스타그램을 더 깊이 분석했다. 그는 위치 데이터, 게시 시간, 사진 속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추출해 주었다. 도연 씨, 이 계정의 게시물 위치 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같은 날 올라온 두 게시물인데 위치가 50km 이상 차이 나요. 시간차도 불과 10분이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정 과장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진은 과거 사진들을 미리 찍어두고 시간차를 두고 올리고 있었다. 가족 저녁 식사라며 올린 게시물의 실제 촬영 날짜는 3주 전이었고 같은 시간 그녀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 있었다. 강우의 계정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 역시 같은 날 같은 리조트에서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올렸다. 모든 흔적은 한 곳으로 모였다. 내가 야근하던 날들, 지안이의 중요한 학교 행사가 있던 날들, 그리고 내 생일까지. 유진은 그 시간들을 모두 강우와 함께했다. 가장 상처받은 것은 지안이에 관한 거짓말이었다. 유진은 SNS에 딸과의 특별한 시간을 올리면서 실제로는 그 시간에 강우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했다며 올린 지안이의 사진은 작년 사진을 재활용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날 대회는 지안이가 참가조차 하지 않았다. 다른 학부모로부터 받은 연락도 있었다. 지안이의 담임 선생님이 여러 차례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종종 혼자 구석에 앉아 울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다. 나는 A사 용지의 시간순으로 모든 사건을 정리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실제 위치 정보, 강우와의 연락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안이의 상처받은 일기장 내용까지. 유진이 모르는 사이 지안이는 일기장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엄마의 변한 모습, 아빠의 슬픈 표정,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것과 너무도 다른 자신의 실제 일상을 10살 아이의 글씨로 적힌 "왜 엄마는 인스타그램에서만 나를 사랑해" 라는 문장 앞에서 나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할 때가 왔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에 예고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유명 카페에서 열리는 팬 미팅, 팔로워들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행사였다. 물론 가족 동반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여러분, 드디어 제 가족을 실제로 소개해드리는 날이에요. 완벽한 남편,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샵 팬미팅, 샵 오프라인 만남, 샵 가족 소개. 그녀의 게시물 아래에는 벌써 수백 명의 팬들이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그 행사장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밝히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유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인플루언서 이미지 앞에서 가짜 행복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팬미팅 당일 아침, 집안은 어색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유진은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으로 카메라 앞에 설 준비를 마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자세를 바꿔가며 최상의 각도를 찾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가족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유진이 말했다. 지안이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에게 다가가 예쁜 원피스를 내밀며 서둘러 준비하라고 재촉했다. 지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오늘 안 갈래. 무슨 소리야? 오늘은 엄마의 특별한 날이야. 모두가 우리 가족을 보러 오는 거라고.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 지안이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유진은 당황한 기색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의 계획은 이미 확고했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결국 우리 셋은 예정된 시간에 강남의 카페에 도착했다. 이미 수십 명의 팔로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행사장 한쪽에는 유진의 SNS 속 가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협찬사들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유진이 자랑스럽게 소개한 세레니티 피트니스의 로고가 박힌 배너도 보였다. 그리고 행사장 구석에 강호가 서 있는 것도 눈에 들어왔다.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짓고 팔로워들을 맞이했다. 자연스러운 리액션과 친근한 태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이 모든 행동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여러분, 드디어 제 가족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날이네요. 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항상 인스타그램에서만 보셨던 제 남편과 딸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진은 나를 무대 위로 불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이 그 순간이었다. 침착하게 무대 위로 올라섰다. 유진은 내게 마이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님의 남편 서도현입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모두 제 아내의 완벽한 삶을 동경하고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 매일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특별한 가족 행사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여러분이 보아온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주부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행사장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유진의 비밀 계정 게시물들이 나타났다. 강호와 함께한 순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쪽 화면을 봐주십시오. 유진이 가족 저녁 식사라며 올린 이 게시물이 있었던 실제 시간. 그녀는 제주도의 이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위치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사진들, 이 모든 게시물들은 협찬과 광고료를 위해 조작된 것들입니다. 우리 딸은 학교에서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완벽한 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안이에게 손짓했다. 아이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제 아내는 가족보다 SNS 속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진짜 행복을 잃었습니다. 행사장 구석에 서 있던 강호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를 직접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 세레니티 피트니스의 최강호 대표님. 그는 제 아내의 불륜 상대입니다. 제 딸이 아는 강호 아저씨죠. 지안이에게 목걸이 선물을 비밀로 하라고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호는 당황한 듯 자리에 굳어버렸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제 딸은 한동안 왜 엄마가 인스타그램에서만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살 아이는 매일 밤 혼자 울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스크린에 지안이의 일기장 페이지가 나타났다. 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쓰인 슬픔의 문장들이 모두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왜 엄마는 인스타그램에서만 나를 사랑해? 진짜 나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도 엄마는 나 없이 사진 찍고 나 없는 저녁 식사를 올렸어. 강호 아저씨가 또 전화했어. 엄마가 나보고 아빠한테 말하지 말래. 근데 너무 무서워.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팔로워들은 충격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 속삭이며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동경했던 그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행복은 실제 가족의 고통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 뿐입니다. 유진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제서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진 씨, 당신이 우리 가족보다 SNS 속 이미지를 택했을 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봤다. 메이크업이 번진 얼굴로 처음으로 진실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발, 이러지 마. 이건 내 인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요. 이건 우리 가족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가짜 이미지와 맞바꿨어요. 이미 여러 팔로워들이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일부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몇몇은 실시간으로 SNS에 상황을 올리고 있었다. 강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유진의 매니저가 황급히 마이크를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나는 지안이의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안도감과 슬픔,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는 유진을 뒤로 한 채 행사장을 떠났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지안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아갈 거야. 인스타그램 속이 아닌 현실에서의 진짜 행복을.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카페를 돌아봤다. 유진의 SNS 인생은 끝났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완벽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팔로워들은 실시간으로 그 진실을 퍼뜨리고 있었다. 행사장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무대 위에 무릎 꿇은 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실제 모습,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다. 인스타그램 속 가짜 행복이 아닌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우리만의 행복을 향해. 팬 미팅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유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폭풍 속에 놓였다. 18만 팔로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렸고 협찬 계약은 모두 파기되었다. 가족 사칭, 불륜 인플루언서, 페이크, 라이프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그녀의 사진들이 인터넷을 떠돌았다. 한때 완벽한 엄마였던 그녀는 이제 SNS 사기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나와 지안이는 잠시 나의 대학 선배 집에 머물렀다. 그곳은 언론의 시선과 호기심 많은 이웃들로부터 벗어난 조용한 안식처였다. 지안이는 학교도 잠시 쉬었다.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유진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점차 후회와 사과의 말로 바뀌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동심리학자의 상담 결과와 증거들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유진의 SNS 활동으로 인한 지안이의 정서적 피해, 협찬을 받기 위해 아동의 모습을 무단으로 이용한 점, 그리고 불륜 관계까지. 법원은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나에게 전적으로 부여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유진이 받았던 협찬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다. 월 평균 2천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지만 그중 상당액은 강호와의 관계를 위해 사용되었다. 고급 호텔, 해외여행, 명품 가방 등 가정을 위해 사용된 돈은 극히 일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진의 SNS 몰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안이에게 도움이 되었다. 지안이가 다니던 학교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유진의 SNS는 은근한 갈등거리였다. 완벽한 엄마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었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많은 학부모들이 지안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냈다. 이혼 확정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유진에게서 택배가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지안이의 영아 시절부터 모아둔 사진첩과 그녀의 일기장,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도연 씨, 그리고 내 사랑하는 지안이에게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지안이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SNS에 올리지 않은 진짜 우리 가족의 순간들이에요. 언젠가 지안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엄마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유진. 사진첩을 펼쳐보니 유진이 SNS에 올리지 않았던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지안이의 첫걸음마, 유치원 소풍,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범한 저녁 식사 장면들. 이 사진들은 필터나 각도 조정 없이 자연스럽게 찍힌 것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진은 SNS에서 보여주던 완벽한 순간들보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소박한 순간들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날, 지안이는 자신의 방을 꾸미며 처음으로 밝은 웃음을 지었다. 아이는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했다. 매주 2번의 상담과 함께 그림 그리기와 일기 쓰기가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 때로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유진의 인스타그램 앱을 삭제한 날,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완벽하게 꾸며진 이미지를 볼 필요도, 그것에 불안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우리 부녀는 이제 실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유진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몰락 후 잠시 해외로 떠났다가 얼마 전 조용히 귀국했다고 했다. 강호와의 관계도 끝났다. 그가 선물했던 목걸이와 가방들은 모두 가짜였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럴듯해 보였던 모든 것이 실체 없는 환상이었던 것처럼 출판사에서 나에게 책 제안이 들어왔다. 인스타그램 뒤에 숨은 진실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계약을 맺고 틈틈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6달 후 유진에게서 만남 요청이 왔다. 많은 고민 끝에 지안이의 의견을 물었다. 아빠, 나 엄마 만나도 괜찮아. 근데 인스타그램 없이.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우리는 카페에서 유진을 만났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옷차림은 사라지고 소박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카메라를 위한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지안아, 많이 컸구나. 유진은 지안이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달라졌어요. 이제 핸드폰 안 해요? 지안이가 물었다. 유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응. 이제 핸드폰보다 중요한 걸 보려고 노력 중이야. 그녀는 작은 심리상담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SNS 중독과 이미지 집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만남은 짧게 끝났지만 지안이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유진이 짊어진 죄책감과 후회는 쉽게 씻길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진정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책이 출간된 날, 의외의 장소에서 댓글이 하나 달렸다. 내 SNS 계정에 올린 출간 소식에
익명의 계정이 남긴 메시지였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유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안이와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디지털 디톡스 데이를 갖는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우리 부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빠, 나 요즘 인스타그램 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느 날 지안이가 말했다. 왜? 친구들은 다 한다며? 그냥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필터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진의 가짜 행복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SNS의 완벽한 이미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가끔은 유진이 그립기도 했다. 그녀가 SNS에 덫에 걸리기 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그 시절의 유진이.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인스타그램 속에 없었던 진짜 그녀를 사랑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다. 유진도, 나도, 그리고 지안이도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나이가 43이 되니 거울을 보는 일이 두려워졌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 진수가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화장대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처진 볼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메이크업 파우치를 열었지만 손에 익숙하지 않은 도구들 뿐이었다. 점점 화장하는 것조차 귀찮아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침 먹고 가. 항상 같은 목소리 톤, 같은 단조로운 문장으로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진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식탁에 앉았다. 20년 가까이 본 모습인데 더 이상 그의 표정에서 특별함을 찾지 못했다.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쩌면 내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본 지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늘은 뷰티 클래스 첫 수업이야. 저녁 늦을 수도 있어. 밥을 먹으며 말했다. 응, 가계부에 적어놔. 진수는 휴대폰만 쳐다보며 대답했다. 수업이라는 말에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하든 별 관심이 없다는 듯한 반응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다. 친구 미영이 추천한 뷰티 클래스는 47만 원이나 하는 고가 강좌였다. 망설이다 용기 내어 등록했는데 그가 가격을 알면 또 잔소리를 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보고 싶었다. 엄마, 내 체육복 어디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 지유가 머리를 질끈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옷장 3번째 서랍 봐봐. 어제 빨래했어. 엄마 오늘 화장했네? 뭔가 다르다. 지유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다. 그냥 좀 수업 가려고. 수업. 무슨 수업? 진수가 처음으로 식사 중 고개를 들었다. 뷰티 클래스. 얼굴 관리하고 메이크업 배우는 거. 아까 말했잖아. 아. 그래. 그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진수는 돈만 너무 쓰지 마 하는 말을 남기고 출근했다. 딸도 학교에 가고 텅 빈 집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후 수업 시간까지 뭘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0년도 더 전 사진이었다. 볼륨감 있던 머리카락, 생기 넘치던 미소, 그리고 진수의 다정한 눈빛까지. 언제부터 우리가 서로를 그냥 가족이라는 타이틀로만 바라보게 되었을까? 시계를 보니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몇 달 전 질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원피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살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여자로서의 나를 기억하고 싶었다. 강남역 근처 유명 피부과 건물 4층에 있는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호화로웠다. 입구부터 화이트톤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와, 윤정아, 진짜 오랜만에 화장 제대로 했네. 그래도 피부는 좋아서 베이스만 잘해도 괜찮다니까. 미영이의 말에 웃음 지었지만 그녀의 탱탱한 피부와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보니 묘한 자격지심이 들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가 들어왔다. 33세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지환. 첫인상부터 달랐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팬츠를 입은 그는 키가 크고 단정했다. 그가 수강생들을 둘러보다 내게 시선이 머물렀다. 여러분,
오늘부터 8주간 함께하게 된 류지원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업은 기초 스킨케어부터 시작됐다. 지환은 모델을 찾겠다며 10명 남짓한 수강생들을 둘러보다 내게 다가왔다. 첫 시간 모델이 되어주실래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봄판이 예뻐서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봄판이 예쁘다는 말을 듣는 건 대체 얼마만이었을까. 그저 고생했어. 수고했어만 듣던 내게 누군가 예쁘다고 말해준 건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자연스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는 얼굴이 더 매력적이죠. 게다가 눈매가 정말 인상적이세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했다. 강단 위 메이크업 체어에 앉자 지환은 내 얼굴을 가까이서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얼굴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진수는 언제부터인가 내 얼굴을 만지지 않았다. 보통 건성인데 T존만 약간 지성이시네요. 클렌저부터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뒤에서 지켜보던 수강생들 앞에서 내 얼굴이 완전히 변해갔다. 그의 손길 아래 내 피부는 생기를 되찾았고 눈은 더 커 보였으며 입술은 생동감이 돌았다. 거울을 보니 나이 들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돌아온 듯했다. 와, 임윤정 씨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수강생들의 탄성이 나왔다. 지환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법이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핸드폰 카메라로 내 얼굴을 확인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화장 진하게 했네. 지우가 내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수업 갔다 왔지. 어때? 괜찮아? 응, 근데 좀 어색해.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진수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일부러 그의 앞에 서서 기다렸다. 저녁 먹었어?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응. 지우랑 먹었어. 나 좀 봐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진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화장 좀 진하다. 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종일 들떠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깨끗이 지우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다음 수업이 기대됩니다. 참, 추천해드린 제품 링크 보내드립니다. 류지환. 갑자기 메시지를 받은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진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부엌으로 가서 혼자 차를 마시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 그것이 설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클래스가 시작된 지 3주째.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환이 추천한 화장품을 바르고 일주일에 2번씩 팩을 했다. 화장대 위는 어느새 낯선 제품들로 가득 찼다. 수업을 통해 배운 테크닉을 적용하면서 내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다. 거울 속 나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진수는 이런 변화에 무관심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중에도 대화는 최소한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았어 라는 내 말에 그는 다들 그렇지 뭐라고만 대답했다. 지환이 내게 보내준 스트레스 관리법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관심 없을 테니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클래스가 있는 날이었다. 수업 전날이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화장품과 옷을 몇 번씩 고르고 수업 직전에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외모를 점검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굴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감정이 너무 소중했다. 임윤정 씨, 오늘은 정말 달라 보이시네요. 그 립 컬러 정말 잘 어울려요. 지환은 수업 시간마다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다른 수강생들을 도울 때도 내 쪽을 자주 돌아보았고 질문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에게 물었다. 모든 수강생에게 그렇게 할 거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를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다. 선생님, 이 아이섀도우 발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의로 질문을 던졌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제가 갈게요. 그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가를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약간 건조하시네요. 프라이머 먼저 발라볼게요. 그의 손가락이 내 눈가에 닿았다.
지환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오갔다. 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카카오톡으로 피부관리 팁이나 제품 추천 메시지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모든 수강생에게 보내는 내용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영이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가 추천해드린 크림은 어떠세요? 피부결이 더 부드러워졌을 것 같은데요. 류지환 923pm. 네. 정말 좋아요. 피부가 훨씬 촉촉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나 925pm. 윤정 씨의 피부는 원래 좋으니까요. 관리만 잘하면 훨씬 더 빛날 거예요. 참. 다음 주 금요일엔 개인 상담도 진행하는데 시간 되시면 클래스 후에 남아주실래요? 류지환 927pm.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개인 상담이라니.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다. 네. 좋아요. 남아있을게요. 나구 130pm. 집에서 남편과 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답장을 보냈는지 나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메시지를 지워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진수도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클래스가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환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와인 2잔을 따랐다. 수업 후에는 항상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해요. 함께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내 화장에 대해 조언해주다가 점차 대화의 주제가 일상으로 옮겨갔다. 가족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 여행 경험까지. 누군가 이렇게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윤정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눈빛, 말투, 손짓 모두 특별해요. 남편분은 그걸 알아주시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진수는 언제부터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까? 아내, 엄마 말고 여자로서 나를 본 적이 있었을까? 남편은 바빠요. 아무래도 공기업 회계부장이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변명하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안타깝네요. 남편 말고도 윤정 씨를 진심으로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말에 무너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빨리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환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온기가 전기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진수는 이미 자고 있었다. 방에서 나오던 지우가 내게 물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향수 냄새 너무 강한데.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상담 좀 했어. 화장품 살 돈은 많네. 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딸마저 아빠처럼 변해가는 것 같았다.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지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윤정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류지환 1142pm. 가슴이 터질 듯했다. 이게 단순한 호감인지 그의 직업적인 매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환의 관심은 내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매일 아침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체중계에 올라보니 한 달 사이 살도 빠져 있었다. 진수는 어느 날 아침 내 변화를 알아차렸다. 요즘 뭐 하는 거야? 화장품 값으로 얼마나 쓴 거야? 그냥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항상 가족만 챙기다가 나를 잊고 살았잖아.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해? 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대화는 항상 그렇게 끝났다. 내 감정이나 변화보다는 비용과 실용성만 따지는 진수. 반면 지환은 내 작은 변화도 알아보고 칭찬해 주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달라진 외모, 달라진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자라나는 죄책감. 이 감정과 변화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내의 화장대가 바뀌기 시작했을 때였다. 결혼 20년 동안 윤정은 늘 같은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만 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낯선 고가 브랜드의 제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여자들의 취미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주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이상함이 확신으로 변했다. 한 달 사이 화장품 구매액이 60만 원을 넘어섰다. 모두 뷰티 클래스 수강료와 그 강사의 이름으로 결제된 것들이었다. 47의 나이에 회계부장으로 일하다 보니 숫자에는 민감했다. 강사 이름 류지환으로 검색해보니 젊고 잘생긴 남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왔다. 화장품 브랜드 홍보 사진과 여성 고객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그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댓글에는 여성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혼자 공부하고 있었다. 딸은 아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뷰티 수업 갔어. 최근에 엄청 열심히 다녀. 지우의 말에는 미묘한 불만이 묻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은 엄마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나이였다. 하지만 요즘 윤정은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품을 시험해보느라 바빴다. 엄마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어떤 젊은 남자랑 피부 얘기하면서 자꾸 웃어. 지난번에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수업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녀가 날 배신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다음 개인 수업도 기대돼요. 그런 말이었어. 근데 아빠, 그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다정하더라. 엄마 보고 윤정 씨라고 부르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다. 아내가 없는 사이 그녀의 화장대로 향했다. 서랍을 열자 영수증 몇 장이 나왔다. 대부분 화장품 구매 내역이었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시간은 오후 9시가 넘어 있었고 와인 2잔, 파스타 2접시. 윤정이 뷰티 수업 후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의 영수증이었다. 화장대 앞 거울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글씨체는 낯설었다. 아침 토너, 에센스, 크림 순서, 저녁 클렌징 후 수분팩 20분. 금요일엔 개인 상담 시간에 알려드린 마사지법 잊지 마세요. 지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개인 상담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윤정의 휴대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는 지우의 생일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다. 카카오톡을 열자 상단에 류지환 선생님이라는 대화방이 보였다.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 개인 수업 정말 즐거웠어요. 윤정 씨의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게 보여요. 다음 주에는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가 아는 좋은 와인바가 있는데 수업 후에 시간 되세요? 윤정의 답장은 짧았다. 네. 좋아요. 기대할게요. 메시지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정말 화장품 조언과 피부관리법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내용으로 변해갔다. 감정적 위로, 서로의 취향에 대한 대화, 그리고 점점 더 늦은 시간에 오가는 메시지들. 오늘 입은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눈빛도 달라졌고 자신감이 생겼네요. 윤정 씨의 눈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남편분은 그런 눈빛의 가치를 알까요? 다음 주 개인 상담 때는 더 많은 이야기 나눠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크로를 내릴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더 깊어졌다. 와인바에서 찍은 사진들, 늦은 밤 주고받은 감성적인 대화들. 그들이 단순히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명백했다. 전화 기록도 확인했다. 최근 한 달간 지환과의 통화 기록은 20번이 넘었다. 대부분 수업 시간 이후나 주말에 이루어진 통화였다. 마지막 통화는 어제 밤 11시 15분 동안. 아내의 인스타그램도 열어보았다. 팔로우하는 계정 중에 지환의 것이 있었다. 그의 게시물마다 윤정이 좋아요를 눌러놓았다. 새벽 2시, 3시에 누른 흔적들. 잠 못 이루는 시간에 그를 생각했다는 증거였다. 윤정의 사진 갤러리에도 지환과의 사진이 여럿 있었다. 대부분 수업 현장에서 찍은 것들이었지만 몇 장은 단둘이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빛나는 눈빛,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미소. 그 미소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마지막으로 공유 캘린더를 확인했다. 윤정은 뷰티 클래스라고만 적어놓았지만 실제 수업 시간은 2시간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4-5시간을 외출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백했다. 증거를 모두 스마트폰으로 캡처하고 이메일로 보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이 돌아온 것이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처음 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낯설었다. 결혼 기념일에 내가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다. 오늘도 수업 있었어?
담담하게 물었다. 오늘은 특별 강의라서 조금 길어졌어. 윤정은 눈을 피했다. 거짓말이었다. 오늘은 캘린더에 어떤 수업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빨갛게 물든 귀와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정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미안해. 너무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한 길고 긴 샤워 소리. 지유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 지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품에 안아주었다. 괜찮아. 아빠가 다 알아볼게. 그날 밤, 난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이 윤정의 개인 상담 날이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할 때였다. 스마트워치로 녹음 기능을 테스트해보았다. 증거는 더 확실할수록 좋았다. 변호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간 소송에 필요한 증거 종류 좀 알려줄 수 있어? 금요일, 윤정의 개인 상담 날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지만 사실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변호사 친구가 알려준 대로 증거 수집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 위치 추적 앱, 그리고 디지털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이날만큼은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평소와는 다른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다. 그저 뷰티 수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들인 차림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차를 몰았다. 2시간의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윤정은 나오지 않았다.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나가고 건물이 조용해졌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를 또 1시간. 마침내 그녀가 나왔을 때 옆에는 류지환이 함께였다. 그들은 지환의 차에 같이 탔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산산조각 났다. 위치 추적 앱을 통해 그들이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 40분 정도 기다린 후 그곳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정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겼다.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았다. 2시간 후 그들은 와인바를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다.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했다. 이제 충분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윤정이 돌아왔다. 거실 불을 켜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나를 발견한 것이다. 화면에는 그날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다. 와인바에서의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수십 개의 메시지 내용까지. 뭐야 이거?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설명해볼래? 뷰티 수업이 이런 건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냥 수업 후에 상담을. 뭐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상담? 호텔에서?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쓰디쓴 웃음. 그건 난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책상 위에 인쇄해 둔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었다.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사진들, 녹음 파일까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난 이미 증거를 다 모았어. 여기 내 핸드폰, 신용카드 내역, 내가 호텔에서 찍힌 모습까지. 더 필요해? 윤정은 마침내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이 터져나왔다. 그 사람은 날 여자로 봐줬어. 그 어떤 남자도, 너도, 누구도 날 예쁘다고 한 적 없어. 난 그냥 아내, 엄마, 그 틀 안에만 갇혀 살았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가정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넌 내가 어떤 느낌인지 몰라. 갱년기가 시작되고 몸은 변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 누군가가 날 여자로 봐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넌 이해 못해. 예쁘기만 하면 다냐? 가족을 망치고 나서도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넌 날 본 적이 없어. 20년 동안 정말 날 본 적이 있어? 내 변화, 내 노력, 내 감정, 아무것도.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아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이전에 나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일과 가족의 생계를 핑계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래, 내가 무심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있어? 가족을 배신할 이유가 돼? 난 외로웠어.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 내 감정을, 내 이야기를,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그래서 호텔까지 간 거야? 그게 내 말 들어준 대가야? 윤정은 대답 대신 흐느꼈다. 그 순간 지유의 방문이 열렸다. 우리의 말다툼을 듣고 나온 것이었다. 눈물을 머금은 채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두 사람 다. 지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유야, 방에 들어가 있어. 윤정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딸 걱정해. 내가 바람 피우는 동안 누가 지유를 챙겼는데?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람이라니. 윤정의 표정이 변했다. 내가 그 정도로 보여? 증거가 다 있잖아. 뭐가 더 필요해?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변호사 말로는 상간소송 충분하대. 상간소송?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연하지. 내가 망친 건 이 가정만이 아니야. 지유의 미래, 나의 자존심, 우리의 신뢰,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어. 그때 지유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해. 둘 다 제발 그만해. 지유의 외침에 우리 둘 다 멈췄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대면의 순간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증거를 들이밀면 윤정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 역시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관심과 인정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되진 않았다. 지금부터 모든 연락 끊어. 그 사람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유 때문이라도. 제발.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와인바에서 행복해 보이던 윤정의 모습,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웃음이 맴돌았다. 새벽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윤정의 전화였다. 그녀는 상간소송에 대해 지환에게 알렸고 그의 반응이 의외였다고 했다. 증거 없으면 다 부인하세요. 저도 다 부인할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망가져 있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이 묻어났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유지환에게 그녀는 수많은 여성 중 하나일 뿐이었다. 상간 소송 준비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지환은 내 전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 누군가에게 들켰다고 해서 그가 흔들릴 리 없었다. 그에게 나는 단지 여러 여성 중 하나였을 뿐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뷰티 클래스 단체 카톡방에서 조용히 퇴장 처리된 것을 발견했다. 미영이에게 연락했지만 답장이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 말고도 2명의 수강생이 지환과 특별한 관계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외롭고 자존감이 낮은 중년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이다. 동네 마트에서 이웃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뷰티 클래스 회원이었던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와, 화장 안 하니까 완전 다른 애라는 말이 내 뒤통수를 때렸다. 화장실에 숨어 거울을 보니 헬스케진 얼굴, 생기 없는 눈이 나를 돌아봤다. 지유는 이제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학교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들이 너희 엄마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일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한 달 전까지 학부모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내가 이제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진수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다. 가족의 위자료를 내 몫의 재산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진수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다. 한때 그의 무관심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무심함이 그립기까지 했다. 퇴근 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진수가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위자료는 내 지분 재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어. 상간 소송은 지환에게도 제기할 거야. 목소리에서 감정이 사라진 진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람을 20년간 옆에 두고도 내가 어쩌다 낯선 남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지유는 어때? 어떨 것 같아?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넌 부끄러운 엄마가 되었는데.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딸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나 자신의 실수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다치게 했다. 메이크업이 지워지듯 내 정체성과 가족의 행복이 한순간에 지워져 버렸다. 지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상간 소송이 진행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답장은 냉정했다. 윤정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객님들 다 소중해요.
법적 문제는 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가 내게 했던 말들.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의 눈빛이 아름다워요. 그 모든 것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반복되어 온 대본이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걸었던 감정은 그에게 일상적인 영업 전략에 불과했다.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나를 바람핀 유부녀로만 보았다. 지화는 법정에서 윤정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졌다. 어쩌면 내가 먼저 유혹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건 분명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존감까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지유는 진수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다시 딸의 방학 때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방문 날, 지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집에 왔다. 예전과 달리 활기가 없었고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뷰티 클래스에서 샀던 모든 화장품을 정리했다.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크림, 오일, 에센스들 다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이제는 무의미해진 허영심의 증거들이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지환이 알려준 화장법으로 마지막 화장을 했다. 완성된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렀다.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공허함이 얼굴에 드러났다. 화장품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리며 생각했다. 결국 나를 바꿨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가면에 불과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곳에 있었다. 그걸 그렇게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다. 마지막으로 결혼 사진을 집어들었다. 한때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담긴 사진.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다. 화장은 지워졌지만 망가진 건 얼굴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그가 칭찬한 건 내 얼굴이었지만 내가 망친 건 우리 가족의 미래였다.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거울을 깨뜨리려는 충동이 일었지만 지유가 다음에 왔을 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멈췄다. 거울은 그대로 두고 대신 내 마음속에 새긴 약속, 다시는 가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지 않겠다는 다짐. 잃어버린 건 화장품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정체성, 가족의 신뢰,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내 영혼의 일부였다. 거울 속 낯선 여자가 되어버린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남은 것이라곤 후회와 상처뿐이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다.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가장 추악한 결말로 끝났다. 뷰티 클래스에서 시작된 함정은 내 삶 전체를 집어삼켰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